안녕하세요. 맥스맨입니다. 3DMAX V-Ray 블렌드 머터리얼을 물어봐 주셨는데요. V-Ray 블렌드 머터리얼은 맥스의 블렌드 머터리얼하고는 이름은 똑같지만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제가 씬을 뭐 준비하고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못 따라올 것 같아서 씬을 간단하게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죠. 블렌드 머터리얼 일단 보려면 뭐 반사 재질 그런 느낌을 만들어야 되니까 나머지는 뭐 그냥 대충 그 흰색으로 그냥 회색으로 그냥 주도록 하고요. 자, 얘를 블렌드 머터리얼을 한번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 재질을 좀 주고요. 뭐 색깔은 뭐 이런 색깔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드 머터리얼 같이 하면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죠. 자, 라이트도 뭐 기본적인 라이트로 주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도록 하도록은 뭐지? 예, 죄송합니다. 반백년 가까이 살았는데도 한글을 못 떼서 예, 이러고 앉아있네요. 주도록 하도록 예. 허접합니다 진짜. 예. 자, 뭐 이 정도라고 하고 렌더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물론 뭐 재질을 볼 때는 V-Ray RT도 괜찮은 방법이긴 하지만 V-Ray 블렌드 머터리얼은 조금 더 디테일한 아주 뭐 확확 드러나는 거라기보다는 약간 디테일한 개념의 머터리얼이기 때문에 그냥 V-Ray RT로 하지 않고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렌더링을 빨리 하게 하기 위해서 거의 최소값으로 이렇게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지금 어, 재질이 돼 있죠. 조금만 크게 렌더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최소값이라 뭐 곰팡이가 끼는 거는 어쩔 수가 없고요. 자, 지금 이 상태예요. 이 상태 그 디폴트 머터리얼인데 V-Ray 블렌드 머터리얼은 어떤 경우에 쓰냐면요. 조금 뭐 어둡긴 한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세이브를 정면을 해 놓도록 하죠. 자, 여기다가 이제 V-Ray 블렌드 머터리얼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렌드는요, 그 맥스의 블렌드하고는 전혀 다른 거고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맥스의 쉘락 머터리얼, 맥스를 이제 오래 공부를 하신 분들은 예전에 그 쉘락 머터리얼이라고 많이 아실 거예요. 이 쉘락이라는 거는 그 도료 질감이라는 뜻이죠. 도료라는 게 뭔지 아시죠? 자동차의 그 니스, 그 도료 광택을 입힌다고 얘기를 하죠. 그 니스 느낌이 광택이 일어나는 그런 느낌의 재질을 할 때 바로 이 쉘락을 재질을 줬습니다. 바로 그런 도료 느낌 있죠? 도료 느낌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V-Ray 블렌드 머터리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트 머터리얼이 바로 코트가 바로 코팅, 입히다, 뭐 덧입히다 그런 개념인데요. 물론 여기 에디티브 쉘락 모드라고 해서 요걸 체크하면 기존의 맥스에 있는 쉘락하고 거의 똑같아집니다. 이거는 근데 여기도 써 있지만 에디티브 모드를 쓰게 되면 좀 더 많은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밝아진다는 얘기예요. 좀 더 밝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부정확하고 좀 더 렌더링이 느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너가 정확한 결과를 위주로 원한다면 이 옵션은 끄고 쓰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자, 코트 머터리얼에 역시 뭐 뭘 쓰든지 간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함이니까 똑같은 V-Ray 머터리얼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Ray 머터리얼을 줬더니 어떻습니까? 이 색깔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디폴트로 회색을 줬더니 회색이 도료, 니스가 입혀진 듯한 색깔을 뭐 물론 V-Ray에도 카페인트 머터리얼이라고 자동차를 질감을 내는 전용이 있지만 바로 그 카페인트 머터리얼이 바로 이
도료 느낌의 요거를 바로 약간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프리셋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요게 V-Ray 블렌드 머터리얼을 좀 더 강력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냥 프리셋 모드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V-Ray 블렌드 머터리얼 그러면 같은 톤에 이렇게 생뚱맞은 색을 쓰지 않고요. 같은 톤에 좀 밝은 색 계열을 쓰는 게 좀 낫겠죠. 예를 들어서 얘는 비슷하게 만들어 보죠. 얘는 리프렉트 흰색의 프레넬을 하게 되면 도료 느낌 정도의 타일 정도의 그 반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같은 색 계열인데 살짝 더 밝게, 물론 그냥 완전히 똑같은 색을 해도 완전히 똑같이는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덧대는 느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리스처럼 살짝, 하지만 그래도 약간 더 이걸 완벽하게 변화를 보려면 이렇게 다른 색을 주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 끝에 살짝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끝에 살짝 이렇게 니스가 입혀진 파로프처럼 끝에 살짝 입혀진 역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색깔이 섞여서 아주 오묘한, 아주 멋진 퀄리티를 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같은 색 계열에서 살짝 뭐 밝기가 밝거나 혹은 채도가 밝거나 여러 가지를 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밝기보다는 어차피 이게 살짝 밝아지는 거기 때문에 채도를, 세츄레이션을 살짝 더 밝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그 다음 휴를 약간 더 강하게 주셔도 되고요. 똑같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 똑같은 색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렌더링을 해 볼게요. 일단 비교를 해야 되니까요. 도료 질감 아까에는 죄송합니다. 반사가 없었군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반사 없이 다시 똑같이 비교가 되려면, 자, 그냥 똑같은 반사 있고 렌더링한 결과를 봐야 되겠죠? 요거 이게 완전히 똑같은 색으로 했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는 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V-Ray 블렌드 머터리얼을 보도록 하죠. 매개체를 쓰면 더 확실하게 알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기본 개념을 우리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 세이브 다 클리어하고 세이브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완전히 똑같은 색의 도료를 넣은 거를 이렇게 이름을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놓고 렌더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거의 별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지금 완전히 똑같은 색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지금 막 복잡하고 막 디테일한 씬이 아니잖아요. 살짝 쿵에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얘도 세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A라고 놓고요. 얘를 B라고 놓으면 지금 보시면 도료가 차이가 지금 나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보시면 광택이 코팅이 된 색깔이 덧대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덧대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완전히까지는 아니더라도 살짝 다른 색깔로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아니면 훨씬 강하게 니스칠을 해도 물론 되겠지만 이제는 약간 노란색 계열로 덧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이 나오는지 보죠. 완전히 예쁜 색깔이 나오죠. 그래서 이 블렌드 머터리얼은 많이 쓰시면 좋아요. 아주 고급스러운 색깔이 투톤으로 나오는 거죠. 겉에 니스칠로 입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겉에 니스를 하다 보니까 반딱반딱하던 반사가 조금 죽죠. 이렇게 완전히 무슨 반딱반딱하던 것부터 죽죠. 이런 식으로 바로 하는 게 코팅 머터리얼입니다. 그러면 왜 여러 개가 있느냐? 훨씬 더 많이 섞을 수 있다는 거죠. 혹은 매개체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퍼센테이지를 조정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세 번째 색깔은 카피로 해서 세 번째 색깔은 완전히 다른 색깔로 빨간색 계열로 놓으면 니스를 두 번 입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니스를
그러면 당연히 최종 결과물은 마지막 색깔이 제일 많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100% 마지막 색깔이 나온 게 아니고 두 번째 도료랑 뭐 첫 번째랑 약간씩 섞어서 나온, 하지만 마지막이 제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자, 광택은 점점 이렇게 되고요. 물론 도료 자체에도 광택을 넣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료 자체에도 광택을 넣을 수가 당연히 있죠. 그러면 광택은 유지하면서 니스칠이 들어가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각각의 도료마다 광택의 세기를 틀리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렇죠. 쨍은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니스도 광택이 나는 니스를 바른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럼 쨍하는 광택은 똑같고 거의 마지막 색 역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거의 마지막 색이 나오는 거라면 왜 여러 개가 필요하느냐? 왜 여러 개가 필요하느냐? 어차피 마지막 색이 나오는 거라면 여러 개가 필요할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마지막 색이 거의 99%가 나오거든요. 그럼 왜 여러 개가 필요하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에디티브 모드. 물론 이거는 자주 쓰진 않지만 에디티브 모드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이유는. 왜냐하면 에디티브는 한번 쓰게 되면 쓸수록 뭔지 아시죠? 포토샵에 있는 그 포토샵 그 블렌딩 모드하고 레이어 모드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블렌딩 레디의 그 에디티브가 뭐냐면 리니어 닷지. 그게 바로 에디티브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스크린 모드로 해도 확 밝아지지만 리니어 닷지로 하게 되면 훨씬 더 밝아지죠. 그렇게 밝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에디티브 모드로 하게 되면 엄청나게 밝아지는 재질이 되는 거예요. 강하게. 그러니까 단순히 밝기가 밝아지는 게 아니고 리니어 닷지로 이렇게 컨트라스트도 그러니까 세츄레이션도 강해지면서 컨트라스트도 강해지는 거죠. 엄청나죠? 예. 그래서 이게 막 색 번짐 효과까지, 이게 칼라 블리딩 효과까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두 번째 것만 넣고, 왜냐하면 이게 왜 이렇게 번졌냐면 이제는 별로 안 번지죠. 근데 아까 왜 이렇게 번졌냐면 에디티브를 무려 2개나 색을 번지게 해서 엄청 그 강한 세츄레이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그 불확실한 결과가 나오죠. 근데 요거를 아까도 뭐 불확실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 정 에디티브 쉘락 모드를 쓰고 싶으면요, 반사는 일단 끄는 게 좋겠고요. 그렇게 해도 지금 에러가 나오죠. 뭐 반사를 끄는 게 좋다는 얘기지 꼭 꺼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에디티브 모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츄레이션이나 이런 밸류가 강한 걸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GI가 색이 엄청나게 번져서 나와요. 그래서 에디티브 모드는 뭐 크게 저는 추천을, 그래서 이걸로 색을 조금씩 이렇게 조정을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에디티브 모드를 쓸 때는 절대 강한 색깔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에디티브는 일단 끄겠습니다. 자, 다시 같은 색 계열을 밑에다가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색깔 블렌딩 어마운트, 블렌더 어마운트하고 여기 매핑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죠. 블렌더 어마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더 어마운트는요, 바로 이 코팅 색깔이 들어가는 그 양을 결정하는 건데요. 이 양을 결정하려면 완전히 다른 색을 주는 게 낫겠군요. 자, 여기다가는 제가 빨간색과는 완전히 적대색인 푸른색 계열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많이 쓰는 머터리얼. 그럼 예쁘게 두 색깔이 섞인 게 아닙니다. 빨간색에 파란색이 코팅이 된 느낌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도료 느낌의 니스 느낌을 주려면 처음부터 이 색깔을 주는 것보다 이렇게 도료 느낌을 주는 게 훨씬 낫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보시면 색깔이 이렇게 파러프 돼서 니스로 먹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고급스럽다는 거예요. 아주 자주 쓰시면 좋고요. 이 색깔이 죽는 게 탐탁지 않으시면 말씀드렸듯이 얘도 반사를 뭐 살짝 주시는 게 좋다는 거죠. 나는 니스를 칠해서 반사값이 둔탁해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칠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이렇게 넣고요. 파란색을. 디폴트는 지금 128, 128, 128이에요. 그럼 그 얘기가 뭐냐면 반반씩 들어간다는 얘기죠. 회색. 요거요, 요거. 요게 지금 보시면 128이에요. 128, 128, 128. 그쵸?
근데 이걸 흰색으로 이렇게 더 당기면 렌더링을 사실 해볼 필요도 없이 뷰포트에서 나타나게 되죠. 흰색으로 갈수록 뭐예요? 맥스는 블렌드 계열은 다 똑같은데요. 검은색으로 가면 갈수록 재질 1번, 이게 뭐 재질 1번은 아니지만 하여튼 베이스 머터리얼 재질 1, 얘를 재질 2라고 놓는다면 검은색으로 갈수록 블렌드 머터리얼도 마찬가지예요. 맥스의 스캔라인에 있는 블렌드 머터리얼도 마찬가지고 쉘락도 마찬가지고 매개체가 검은색으로 갈수록 1번이 많이 나오고 흰색으로 갈수록 2번이 많이 나와요. 지금 보시면 벌써 매개체를 흰색으로 바꾸니까 2번 파란색 계열이 더 강하게 나오고 검은색으로 갈수록 1번 계열이 더 많이 나오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디폴트로는 128, 128, 128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반씩 섞여서 나온다. 이제 정확하게 이해했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매개체는 바로 역시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단순한 색깔을 맵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노이즈로 줘도 되겠고 뭐 체커로 주는 게 가장 확실하게 변화가 나오겠죠. 이렇게 여기는 완전히 흰색 검은색 부분에는 하나도 안 들어간 거고요. 흰색 부분에는 코팅만 들어간 거예요. 코팅 색깔만. 그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세련되게 좀 체크 느낌을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색깔을 섞으면 되는 거예요. 완전 검은색은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고 완전히 검은색은 1번 재질만 100% 나온다는 거고 이거는 2번 재질만 100% 나온다는 거니까 코팅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련되게 하려면 128을 기점으로 해서 검은색은 약간 검은색 쪽으로 하고 얘는 128을 기점으로 해서 약간 흰색으로 하게 되면 세련된 코팅 느낌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차이가 안 나게 하려면 좀 더 색깔을 128 바이 128에 근접하게 놓으면 되는 거죠. 얘도 128보다 조금 낮게 이 정도로 하게 되면 아주 고급스러운 체커의 두 톤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뭐 체커로 하기다 보다는 뭐 살짝 거의 안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뭐 노이즈로 준다든지 아니면 쉘락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옵션을 주셔서 아주 고급스럽게 그래서 여러 톤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를 뭐 그레디언트로 한번 줘보면 완전히 안 나오다가 나오게 되겠죠. 지금 이거는 뭐 주전자의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뭐 그런 건데 요거를 완전히 검은색은 촌스럽다고 했죠. 128보다는 살짝 하고요. 얘는 128이고 얘는 128 언저리로 이렇게 가면 자연스럽게 그레디언트가 먹으면서 이렇게 아주 고급스러운 재질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바로 V-Ray 블렌드 머터리얼입니다. 답이 됐나요? 저희 카페에 오시면 카페 네이버.com 3ds max 60입니다. 카페에 오시면 수많은 강좌들이 있으니까 저희는 실명제 카페예요. 실명으로 가입을 하셔서 오시면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게임 캐릭터 이쪽은 전혀 아니고요. 우리는 건축, 인테리어, 제품, 영상 이쪽에 관련된 맥스하고 V-Ray 카페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